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명사까지 다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투부정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런 동명사, 투부정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하냐면은 동사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준동사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어떤 속성을 띠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하면 뭐뭐 하다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뭐 하다, 뭐뭐 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동사 속성에다가 다른 품사의 어떤 속성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는 문법 용어를 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동사에 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다른 품사가 어떤 놈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 명사로 쓰이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사의 속성을 띠는데 명사의 속성까지 합치는 거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형용사의 역할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부사의 속성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어떤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어떤 이런 그걸 쓸 때는요, 물론 여기 지금 내가 빠졌지만 분사가 지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넣게 되면 보통은 주어가 뭐를 하기는 하는데 뭐 한다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원래 대전제가 뭐냐면은 주어가 같은 주어가 동시에 그 두 가지의 어떤 동사를 할 때, 두 가지를 뭐뭐 할 때, 이럴 때 쓰이는 것들이 보통 이렇게 준동사로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hope라고 하는 단어는 희망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hope라는 단어 다음에 또 to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인데, 그럼 주체는 누구냐면 동일한 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희망하는 것도 나고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나고, 그래서 동일한 동사, 그러니까 동일한 주어를 가지고 동작을 두 개 연달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묶어 갖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쓸 때 준동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준동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부정사나 동명사 말고 분사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일단 요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명사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얘 해석 자체가 이름이 없는 명사들은 무조건 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근데 요걸 세트로 묶어 가지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묶여서 들어가는 건데 전부 다 것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명사적 속성을 띠게 되고, 이 명사적 속성을 띌 때는 반드시 전체 문장 성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주어는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은으로 해석을 하고,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하고, 보어는 그 동사에 맞게 뭐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것들은 누가 있느냐? 방금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 즉 투 플러스 동사 원형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석을 할 때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형용사 해석은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게 된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지는 이제 안 보일 겁니다. 메모리가 커서. 자, 그러면 이렇게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할 때는 일단 형용사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인 명사 수식이 반드시 되어줘야 됩니다. 명사 수식이요. 그러니까 이런 준동사 앞에 명사가 있든 아니면 이런 준동사 뒤에 명사가 있든 어쨌든 명사가 가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뭐뭐 할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투부정사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이나 뭐뭐 하게 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보통 현재 분사 ing를 많이 쓰고 얘는 보통 과거 분사 pp 요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시험 친다 그랬죠? 네? 그건 아, 2학년 본 수업이군요. 죄송합니다. 2학년 네, 헷갈렸네요. 아, 무슨 시험처? 아니요. 3단 변화. 어떻게? 자,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한으로 얘기할 때는 역시나 얘도 동명사 ing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부사인데 부사 같은 경우는 얘가 뜻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뭐 기타 등등 뭐 주구리 장창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역시나 부사 쓰일 때도 투부정사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리고 분사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ing나 과거 분사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분사 덩어리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합쳐서 들어갔다고 해서 분사 구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 역할로 쓰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분명히 동사적 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다른 품사의 성격까지 같이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구분하는 거는 또는 해석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그놈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갖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ing나 to 동사 원형을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걔네가 만약에 되려면은 진짜 동사 다자로 해석되는 어느 놈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을 것 같으면은 방금 얘기했던 요런 식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즉 다자 해석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로 적용이 되어야 최소한 뭐가 주어고 뭐가 진짜 동사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구분을요. 아시겠죠? 다 적었습니까? 기다려 줘야 됩니까? 네, 기다려 드릴게요. 이쪽이 더 잘 보이죠? 다 적었어? 좀 귀찮은데. 뭐 귀찮으시면 나중에 영상 다시 보시던가요. 까먹기만 까먹어봐라. 아니요 걸리죠. 왜요? 까먹는 게 자랑이야. 아니. 까먹는 게 자랑이야. 뭘까? 뭐야 나야겠다. 아니 눈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저안 보여. 안경 높이야. 까먹는 게 자랑이야. 아, 저 커튼을 저거를 검은색으로 바꿔야 되나? 그러면 좀 조명이 조금 그건데 저기 햇빛이 너무 부셔가지고요. 안마 커트. 나쁘지 않아. 여기 딱 해 들어오는 거든요. 아니면 말고. 편의점 가고 싶다. 저번에 4층에서는 저쪽 유리 쪽에서 창문이 자꾸 저 유리 햇빛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조명이 잘 안 됐었는데 다 됐죠? 김주현이 다 됐습니까? 예 아직이랍니다. 내 머리가 많이 크다는 거죠? 천천히 해. 많이 천천히 하길 바래. 연이가 먼저 했어. 동생들한테 가르치는다는 소리가 진짜 확. 아니 10분 걸리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좀 그랬다. 자 오늘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10분 걸리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다 못 끝낼 수도 맞네? 있어요. 오늘 설명이 되게 많으니까. 다음에 설명하시면 돼요. 다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합시다. 오늘 빼고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오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첫 번째 타이틀인 투 부정사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투 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명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뭐 하는 것으로 얘기한다 그랬고 형용사로 들어가게 되면 명사가 먼저 앞에 붙고 뒤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사 역할 하는 경우는 뜻이 좀 많습니다. 뜻이 좀 많은데 6가지를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뭐 하기 위해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 해서 뭐뭐한 감정입니다. 뭐뭐한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뭐뭐 하다니 뭐뭐한 판단, 뭐뭐 판단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 세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앞에 나온 주어 동사 내용을 완벽하게 얘기해 놔놓고 뒤에 투부 정사는 전부 다 because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because는 왜라고 나타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주현이는 어제 시내에 갔다. 뭐 하기 위해서? 책을 사기 위해서. 자, 지금 뭐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던 말을 다른 말로 바꿔버리게 왜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현이는 어제 시내에 갔다. 왜? 책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온 게 그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현이는 어제 슬펐다. 왜? 지환이가 따돌려서. 이건 슬펐다가 감정이죠. 그럼 그 감정의 원인은 지환이가 따돌렸다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지환이가 따돌려서, 이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 다시 하겠습니다. 주현이는 어제 슬펐다. 그 영화를 보게 되어서. 그 영화를 봐서 되게 슬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현이는 성실함에 틀림없다. 왜? 그 숙제를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분명히 내가 틀림없다 하는 표현은 분명히 판단이거든요. 그 판단에 대한 내용을 to 이하의 내용에서 써주는 거고, 감정에 대한 내용도 그 감정에 대한 근거나 그 이유를 to 이하의 내용에서 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어디 어떤 내용을 어떤 동작을 했다. 왜 했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앞에 내용들은요, 완전한 문장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주현이는 어제 시내 갔다. 완전한 문장 됩니다. 주현이는 어제 슬펐다. 완전한 문장 됩니다. 주현이는 성실함에 틀림없다. 역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 to 들어가면 전부 다 부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내가 방금 얘기했던 예시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문장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뭐뭐 해서 그 결과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뭐 하기엔 뭐뭐 한이란 게 있어요. 뭐뭐 하기엔 뭐뭐 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뭐뭐 하려면 하는 게 있어요. 뭐뭐 하려면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뭐뭐는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뭐뭐 한다. 뭐 해야이 아니고 뭐뭐 해야 한다나 아니면은 뭐뭐 할 것이다나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구조가 잡히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서는 지금 뭐밖에 안 나와 있냐면은 지금 1번, 2번, 3번이 제일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요. 1번, 2번, 3번이 아니고 1번, 2번, 4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서술형이나 아니면 해석을 할 때 제일 많이 중요한 부분이, 일단 1번은 해석할 때 제일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해석할 때 많이 중요하고요. 3번도 역시 해석할 때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해석적인 관점에서 잘 비춰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있죠. 이 다섯 번째를 좀 별표를 쳐놔놓으세요. 이 다섯 번째가 좀 응용해서 들어가는 내용, 즉 그래서 서술형 문장 또 문장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교과서 6과의 이카루스 이야기, 거기에서 이제 뭐 투투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소머식이 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거를 다르게 바꾸게 되면 투투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런 거는요, 뭐뭐 하기엔 뭐뭐 한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 뭐뭐 한 자리가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쉽다, 어렵다, 무겁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뭐 하기엔 하는 말은 이걸 하기에는 어떻다 하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준다 하는 거, 그런 것들로 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6개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런 것들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된다 하는 거. 그러려면 당연히 해석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문제풀이는 해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나눠놓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명사 역할을 한다 하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사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문장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o become a singer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그녀는 희망한다 이거밖에 안 남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꾸며지게 되는 일종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은요. 한 단어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내용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가 동일하다는 게 대전제라고 그랬습니다. 희망하는 것도 그녀고 가수가 되어야 하는 것도 그녀입니다. 그러면은 이 to를 가상의 주어 she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주어가 다른 경우라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죠. 중3들 작년에 배웠던 것처럼 의미상의 주어 같은 게 들어가서 for me to become a singer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얘가 딱 나왔기 때문에 희망하는 거는 그녀가 되지만은 가수가 되는 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얘기할 거라면은 그냥 되는 것도 그녀고 희망하는 것도 그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동명사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can needs a coat라는 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can은요 코트가 필요하답니다. 이거는 한 문장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되죠. 그죠? 뭐는 뭐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형용사는 100%는 아니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었을 때 가상의 주어. 자, 여기서 입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코트가 뭐를 입어요? 캔이 뭐를 입어요? 캔이 뭐를 입죠. 그러니까 얘도 보세요. 필요한 것도 캔이고 왜 입어야 하는 것도 캔이에요. 그죠? 단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빠졌다 하지만 where 뒤에 지금 뭐가 없는 상태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트가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코트 자리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어야 되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건 형용사용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사용법은 자, 여기서 역시나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혼자 문장 됩니까 안 됩니까? 역시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하나 딱 나오는데요. 방금 내가 형용사 역할에서는 지금 명사가 앞에서 꾸며진다 그랬죠.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슈퍼마켓 다음에 to buy milk라고 해서 명사 다음에 to 이렇게 들어갔어. 이게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을 제일 많이 공부하면서 헷갈려하는 자리입니다. 지나갔던 사람들한테도 내가 설명을 했던 자리지만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입을 코트가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우유를 살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이 우유를 우유를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슈퍼마켓은 우유를 사는 게 아니고 우유를 파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유를 살 슈퍼마켓에 갔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유를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갔다. 이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나마 이거를 해석할 때 구분 짓는 방법 중에서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 썼는데 얘와 얘를 구분할 때는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코트를 뒤로 한번 빼보세요. 그리고 to를 가상의 주어라고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입어야 되는 게 can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can이라고 집어넣고 can은 입는다 코트를. 자, 이렇게 문장 형성이 됐어. 그럼 말 되나 안 되나? 이건 되죠. 근데 보세요. 슈퍼마켓에다가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주어를 the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우유를 산다 슈퍼마켓.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요 뒤로 빠졌을 때 말이 안 될 것 같으면 얘는 부사가 맞는 건데 일로 뺐을 때 말이 되는 거라면 얘는 형용사라는 거야. 2학년들 잘 기억해놔라. 현천이가 이걸 지금 기억해야 되는데 얘가 왜 자꾸 넣는가 모르겠어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초 문제에서 많이 이렇게 묻는 문제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기초 문제가 뭡니까? 밑줄 제 투부정사 있음이 나머지니까 다른 것은 곧다구 문제. 고등학생들은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아니 좋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의미 파악, 그러니까 동사 단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달라진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정형은 일단 to 동사 원형 앞에다가 not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요 간혹 가다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경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문법적인 문제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게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나왔네 하고 그냥 치우시면 돼요. 그냥 하지 않는 것 하는 건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 역할로 할 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 주로 주어 자리에 가조 is를 쓰고 진주어 투부정사를 뒤로 보낸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항상 원칙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to 다음에 붙어있는 동사는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멀리 있는 놈이 뭐라고요? 진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진짜 동사 앞에다가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해석할 때는 읽는 것은 뭐를 읽어?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 선생님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읽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예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일반인들.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다시피 주어 단어 수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될 때는 당경아 내 설명 듣고 있나? 진작에 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항상 이 덩어리 세트를 어떻게 보낸다? 뒤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식상의 주어 누가 딱 들어간다? it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모든 학생들 통틀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를 방금 해석했는 게 뭐예요?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한번 써볼게요.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서술형 영작이 아주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부터 쓰는지 아세요? 많은 책부터 먼저 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책 다음에 뒤에 조사가 뭐부터 씁니까? 도시가 을이 붙었죠. 은는이 아니고 을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읽는다라는 그 단어 다음에 얘가 지금 따라와야 됩니다. 얘부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을을로 들어갔다는 글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찾는 거는요. 은는부터 먼저 찾아줘야 돼요. 얘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얘부터 먼저 1순위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 세트가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자체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to read부터. 그래서 to read many books 이래 놔놓고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된다가 동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하는 말이 네 번째로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고등학생들조차도 이렇게 영작하락하면 many books부터 먼저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팁에 나오는데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구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역시 별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To read many books 다음에 books가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거는 맞지만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주어를 찾아줘야 돼요. 읽는 것은이에요. 읽는 것은. 그래서 핵심이 되는 주어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야랑 연관을 시켜야 되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갖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갖고 연결시켰던 거는 언제냐면요. I am, you are, he is, his book is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초딩들도 다 아는 거. 다는 아닙니다. 뭐 아닌 친구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your book 했는데 you가 들어갔다고 여기다가 or 쓰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라면 뭐 50%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 아들은 문법 안 배웠어야지. 이제 초2 올라가는 애가 무슨 문법을 알겠냐? 내가 옛날에 한번 5살 땐가 4살 땐가 내가 혼자서 내가 떠벌린다고 시원아 투부정사라는 건 말이야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런 게 있는데 있잖아 뭐 이런 하면서 내 혼자 그냥 생각 없이 나불라고 그랬거든. 야가 갑자기 가만히 듣더니만 아빠 그만해 시끄러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1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인데요.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건 항상 단수 취급한다 하는 거. 그러면은 항상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 공부할 땐 진짜 동사부터 먼저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하는 거. 요거는 일단 좀 구분을 좀 잘 지어줘야 되는 것이 동사들의 어떤 특성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동사들의 특성이요 약간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좀 약간 공통적인 게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는 말을 뭐냐면요. 자 보세요. 뜻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want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지금 왜 답이 바로 안 나와요? want 무슨 뜻이에요? 원하다, hope는요. 바라다, 희망하다, decide는요. 선택하다. 이 칼레 진짜 비슷하긴 하지만 결정하다. 자 그 다음에 plan은요. 계획하다. 그 다음 need는요. 필요로 하다. 그 다음 promise는요. 약속하다. 됐죠? 자 내가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여기까지. 전부 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구체적인 동작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동작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원하는 거 머릿속에 존재하죠. 희망하는 거 머릿속에 존재하죠. decide 결정하는 거 머릿속에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동작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plan 계획하다죠. 그럼 뭐 하기로 계획한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need 필요로한데 그럼 그냥 명사면 그냥 필요로 한다 하면 되지만 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 promise 약속한다. 다음 시간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럼 휴대폰을 보지 않겠다가 구체적인 동작인 거고 약속은 그냥 머릿속에만 그냥 존재하거나 말로 떠드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라고 원하고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뒤에는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요 뭐랑 주의를 해야 되냐면 적으세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쓸 경우 조심할 것. 동명사가 만약에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이 얘네들은 절대 못 씁니다. 얘네는 절대 못 씁니다. 하고 있는 것을 희망한다 이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얘네들은요 절대로 동명사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가 like하고 start만 지금 따로 떼놨습니다. 따로 떼놨는데 좀 더 적을게요. like 말고 love나 아니면 hate 같은 거. 그 다음에 start 같은 경우는 begin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계속하다 하는 continue까지 다 넣게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동사 원형도 쓸 수가 있고 동명사 ing도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둘 다 가능. 둘 다 가능하면서 의미 차이도 없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면서 의미 차이도 없다 하는 거. 안 보인답니다. 서지. 둘 다 가능하면서 의미 차이가 없다. 저거 뭐예요? 러브 밑에. hate요. 아. A가 뭐였어요? A 써놨는데요. 저는 뭐예요? 예, 그럼 앞에 오셔야죠. 그렇다고 진짜 대문짝만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그 적었는데 저 이게 됐거든요. 아니 진짜 안. continue. 아. 참나 진짜. 아. 또 조명 때문에 안 보여요. 이렇게. 진짜 잘 보인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직 사진 적고 있어. 난 오늘 이 투부 정사 하나 갖고 오늘 특강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다. 헐. 뭐야? 선생님 옆으로 살짝. 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기 예문에 보면은 제니는 원한다 해놓고 투이하 내용을 다 빼볼게요. 그럼 뭘 원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인 게 없죠. 맞죠? 마찬가지. 그는 약속했다 다음에 투이하 다 빼보세요. 역시 없습니다. 맞죠? 뭘 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이 없지. 그래서 목적어도 역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어, 뭐뭐 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는 지금 그 보어 중에서 주격 보어만 지금 설명을 좀 해놨고요. 목적격 보어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목적격 보어는 나중에 다음 레벨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얘는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은
나의 취미는 이다야. 이거 완전한 문장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의 취미는 뭐다. 그럼 취미가 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사 뜻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고. 자, 목적격 보호는 하나 좀 쓰겠습니다. 보세요. 하나 좀 필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필기할 거 되게 많습니다. 촬영인데. 자, 만드세요. 뭐 공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됐어. 뭐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들어갔을 때 요 자리에 우리가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 to 동사 원형을 쓰게 된다면요. 요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요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해석하는 것 자체가 뭐뭇을 하도록 또는 뭐뭐 하기를 요렇게 해석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냐면요. 가까이 있는 명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는 뭐뭐가, 뭐뭐이 요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면은 저기 앞에 있는 놈은 당연히 동사로 써야 되니까 여기 있는 동사들도 역시 약간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놈들 중에서 want가 여기에 역시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 want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그녀는 피자를 먹기를 원한다.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동사 두 개가 동일한 주어로 돌아갈 때 그러면 그녀는 피자를 먹기를 원한다. 원하는 것도 그녀고 피자 먹는 것도 그녀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럴 경우는 주어는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 목적어 을을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동작은 주어가 하는 게 맞는데 오른쪽에 있는 동작은 목적어가 하는 거라고요. 당겨가 내 말 듣고 있나? 네. 졸지 마. 진짜 지금 중요한 거야. 정신 차려. 내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아시겠죠? 자, 그래서 want라든지 아니면은 expect라든지 요거는 원하다고 얘는 예상하다야. 예를 들어 가지고 주현이는 지환이가 피자 먹을 거라 예상한다야. 다시 주현이는 지환이가 피자 먹을 거라 예상한대. 그럼 예상은 누가 하는데? 주현이가 하는 거죠. 그럼 피자는 누가 먹어요? 지환이가 먹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더 적으세요. allow 허용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enable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주현이는 지환이가 피자 먹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뭐 도움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약간 허락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encourage 장려하다, 격려하다. 주현이는 지환이가 피자를 먹도록 장려하다, 권고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require, ask, tell 요거는 세트로 묶어버릴게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구하다. 물론 요구의 정도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요구하다예요. 주현이는 지환이가 피자 먹기를 요구한다, 바란다, 부탁한다 하는 거.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기를 주어가 동사한다. 그 얘기야. 이 문장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심으로. 특히나 오형식 문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목적격 보호 자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중2는 이게 좀 중2는 잘 들어. 중2 이거 있잖아요. 언제 나온 게 당장 3과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 얘기 당장 3과면은 뭐 기말고사니까 아직 멀은 얘기하실 거겠죠. 근데 내가 지금 본문 하고 있지. 2과 얼마 전에 했죠. 3과 좀 있으면 다음 주 되면 할 거거든요. 그때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와요. 중2들은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얘는요. 나머지 학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속 해석하는 연습을 키워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문사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요 무조건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세트로. 그리고 얘가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무엇을 할지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뭐뭐는으로 무엇을 할지로 해석이 되면은 뒤에 동사가 튀어나오는데 뭐뭐 할지를이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동사가 튀어나옵니다.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뭐뭐다로 해석되는 진짜 동사 얘네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자 보세요. I don't know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를 나는 모른다 이거야. 진짜 동사는 이미 나는 모른다 해서 나왔어. 그러면 얘는 방금 내가 해석이 뭐라고 했어? 무엇을 먹을지를이라고 지금 얘기했어. 무엇을 먹을지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진짜 동사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얘가 들어갔어요. 언제 그 편지를 보낼지를 이렇게 들어가. 언제 그 편지를 보낼지를 나에게 말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요것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지금 뭐 what, when, 뭐 where, how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의문사 뜻은 전부 다 각각 다 있습니다. 각각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투부정사는 할지 이거야. 할지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요 하나 또 적으세요.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투동사 원형은 다르게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의문사에다가 주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경우 즉 다시 말하자면 이 to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주어는 어떤 놈인데요? 하는데 아까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쓸 때 동일한 주어를 가지고 동작이 두 개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다시요. 동일한 주어를 가지고 동작이 두 개가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면 이 주어는 누구냐면요. 잘 적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원래 문장의 주어. 원래 문장에서의 주어 아니면 설명을 들어야 하는 대상. 설명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대상.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는 어차피 알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설명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Can you tell me how to go to Zen Master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Can you tell me how to go to Zen Master라고 얘기했어. 자 그렇다고 봤을 때 Zen Master를 가야 되는 게 납니까 넙니까? 이건 나죠 지금요. 너 나에게 말해줄래? 쌤마스터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어야 될 내가 나고요. 어차피 가야 될 놈도 나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이 구조로 바꾸게 되면 이 주어는 누가 돼야 돼? I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거.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뀌는 것들까지 같이 이제 봐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 하나 더 적으세요. who 여기에다 목적격 음까지 집어넣으세요. 여기에다가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누구를 뭐뭐 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구를 뭐뭐 할지 이런 것들도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책을 가지고 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까지 설명을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 찬찬히 다 살펴보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책 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to 동사 원형은 분명히 뭐뭐 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는 그 동일한 주어가 뭐를 한다 하는 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만약 다르다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잠깐 보여줬던 for me 뭐 이런 것처럼 의미상의 주어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잠깐 내가 보여줬다 하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9페이지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에 해주실 거예요? 예. 밑에 문제가 안 돼요. 아니요 이거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걸 고르시오. 뭡니까? 왜 이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답이 나와야 되죠? 거기요?
아니 여기요 몇 번이냐고요? 1번. 네 1번밖에 없죠. 해석 왜 합니까? 이 퍼즐을 이 퍼즐을 푸는 것은 어렵다. 이 퍼즐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주어 자리라면은 가주어 is로 시작되는 거 아니면 분명히 to 앞에 진짜 to 건너에서 진짜 동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 같은 경우는 to 앞에 진짜 동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동사는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1번은 뭡니까? 주어. 1번 주어죠. 해석해 봅시다. To write a memo is useful. 메모를 쓰는 것은 유용하다. 그렇죠. 메모를 쓰는 것은 유용하다죠. 자, 두 번째는요. 이 문장에 동사 어디 있습니까? is 있죠. 근데 is 비동사네. 그럼 비동사 다음에 to 들어가면 뭡니까?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주어. 보어죠. 동일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나의 꿈은 우주에 가는 것이다. 내가 늘 보어는 말씀드렸죠. 거꾸로 해도 말 되면 그거 보어라 했습니다. 우주에 가는 것이 내 꿈이다. 거꾸로 해도 말 된다 그랬죠. 세 번째 동사 어디 있습니까? likes죠. 일반 동사죠. 그러면 얘는요.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죠. 영화를 보는 게 브라이언은 아니 그 뭐 소설을 읽는 게 브라이언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목적어입니다. 4번은요. 주어. 이건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 it is interesting. 흥미롭대요. 뭐가요? 액션 무비를 보는 것은. 액션 무비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5번은요. 5번은 목적어죠. 왜냐면 need가 일반 동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뒤에 이렇게 쓴다 하는 거. 자, 보기의 동사를 한 번씩만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It is not easy. Secret. To meet요? 만나는 거. 비밀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지키는 거죠. 그럼 뭐예요? To keep이죠. 비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Miss Green은 고르고 있다. 파티를 위해 무엇을 월.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To wear이 아니고 wear입니다. Where. 3번 My vacation plan. 나의 휴가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거. 영어로 exercise. to exercise. 그럼 남은 건 4번밖에 없죠. To meet. 그의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자, 다음 문장을 가주어 is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써봐. 자, 다시 한번 편찬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기준점 잡아드릴게요. 1번에 진짜 동사 어디 있어? is. 2번은요. 역시 is죠. 3번은요. 다 is네. 앞단어 길어. 뒤로 보내. 가짜 주어 있나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It is scary to walk alone at night. 밤에 혼자 걷는 건 무서워요. 나도 2번 이제 잠시만요. It is. It is. 잠시만은 없다. 어떻게 알았지? 저도 좀 늦었거든요. healthy fully. Healthy. Healthy fully거든요. 그냥 healthy지. 헬디 그 다음요. To eat To slowly. eat slowly. 천천히 먹는 것은 몸에 좋다. 3번. 너무 늦어. it It is comfortable. It is comfortable Comfortable to sleep in this bed. to sleep in this bed.
컴포트. 컴포테이블 아닙니다. 자, D번 가볼게요. 그들의 직업은 화재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다 뺄 거 빼고 이제 하나만 넣으면 되죠. save 어떻게 하면 됩니까? To save. to save. 구하는 것이다. 내가 좀 구해줄게. 2번 에이미의 오빠는 그녀의 숙제를 돕기로 약속했다. 에이미의 오빠는 맞아.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녀의 숙제를 여기 있고요. 그럼 돕기로 약속했다. 약속부터 써야 돼. 돕는 거부터 해야 돼. promised라고 해야 되죠. 내가 막연한 동사, 머릿속에 생각된 동사 다음에 구체적 동사 들어간다 그랬다. 그러면은 뒤에는 to help. 컷. 여기 답이 컷컷컷이라고? 그 동사 바뀌는 거. 컷. 그거 좀 많이 웃겨라. 지금 동생 지금 잠아 죽으러 간다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아이고. 왜못 잤어? 어떡하. 나도 잘 잤는데. 나도. 나 아직 끝에 보려고 했는데. 아 시끄럽다 빨리 3번 해. 아직 끝에. 그녀는 어디에서 머리를 자를지 결정했다. 컷. 컷. 어디에서 머리를 자를지 결정했다. Where? 투 컷. 그렇지. 나 끝에 못 봤다. 어떻게? 보고 싶어. 4번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 시간. 투. 아니요. 제 시간. It 써야 되죠. 네. It arrive. To arrive. It is impossible. 그 다음에 to arrive.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가요. 쉬는 시간. 뭘 쉬는 시간이야? 아직 중간에 쉬려면 멀었는데. 그래요? 정말 진짜. 자, 워크북 바로 가겠습니다. 워크북이 없네. 아, 워크북 없네. 에이. 아, 지금 시작. 아이, 기분 나빠 되겠다. 집 갔다 올게요. 됐거든요.